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Io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직업도 다양하시다 보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또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요. 잠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oT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의 줄임말인데요. 띵스는 어떤 물건, 흔히 사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건이나 어떤 기계, 장치, 이런 어떤 장치들의 인터넷, 통신. 그래서 IoT 하면은 이런 기계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람이 그래서 집에 이제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면은 조명이 켜지겠죠. 센서등이. 그리고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복도불까지 켜주고, 그리고 TV도 켜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에어컨까지 켜준다. 이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스마트폰이나 패드, 이쪽을 통해서 알람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 센서가 복도불, TV, 에어컨 이쪽까지 모두 작동을 시켜주게 통신을 하고, 이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 있던 이렇게 누군가에게 연락을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IoT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좀 궁금한 게 있겠죠. 우리 집도 들어가면은 그냥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면은 조명 켜주는데, 그러면 이 센서랑 조명도 서로 통신을 하니까 이것도 IoT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서로 통신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IoT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얘네들끼리만 통신을 하고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얘를 센서 등으로만 했지만 타이머나 조도 센서나 다양한 이런 센서류들을 통해서 좀 더 자동화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결국 그 자동화들이 통신, 인터넷이 돼야지 진정한 IoT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는 이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누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든지 충분한 대화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또 이제 먼 길을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IoT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작동하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겠죠? 우선 인터넷이 돼야 되니까 어떤 공간에 인터넷 선이 들어와야지 되고, 다양한 기계와 어떤 센서류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허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브와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의 오감을 대신해서 밝기를 확인하거나 어떤 물체를 확인하거나 온도를 혹은 습도를 확인해주는 각종 센서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가 그렇게 감지를 하고 나면은 불을 켜주든가 에어컨이 켜지든가 보일러가 작동하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센서와 서로 연동이 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연결이 되면은 뭔가 반쪽 같잖아요. 이렇게도 통신을 하는데, 허브와 장치가 또 바로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허브는 사람과 비교하자면은 두뇌의 역할을 한다. 센서류들이 보내주는 신호를 읽어서 알맞게 장치들을 제어를 해주는 역할이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센서의 종류는 사람의 그냥 모든 감각기관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습도, 조도 센서, 동작 센서, 연기나 혹은 먼지,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황을 딱 감지를 해주는 거고요. 장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엄청 많죠. 다양한 뭐 가전제품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인터넷. 네, 통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집까지 들어오는 거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신데 그럼 이 허브랑 네, 이 센서랑 이 장치랑 네,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느냐? 크게 이제 와이파이가 있고요. 블루투스 특히 이제 IoT로 들어오면서 지급이라는 이제 통신 방법이 관심을 받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통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저전력이다 보니까 이런 센서들을 꼭 220 전원을 넣지 않고 배터리로 동작을 한다거나 혹은 낮은 뭐 5V 정도의 DC 전압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센서를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원하는 곳에 뭐 여기 저기 그냥 붙이거나 세워놓거나 달아놓거나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그재그 들어보셨죠? 지그재그. 네, 해서 이 지그비는 어떻게 통신을 하냐면은 그냥 막 지그재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에 비해서 좀 더 연결성이 좋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B는 이제 그 꿀벌이잖아요, 꿀벌. 그래서 꿀벌이 막 날아다닐 때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지급이 통신이다 하면은 이렇게 막 서로 막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허브의 종류도 다양해질 테고 센서의 종류도 다양해질 테고 이런 장치의 종류도 훨씬 더 다양해질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뭐 제품은 누가 만들고 있냐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 뭐 삼성이 있겠고, 뭐 세계적으로는 뭐 애플이 있겠죠. 네. 큰 회사들에서는 이런 IoT의 전체적인 시스템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도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 다 만들지 못하니까 다양한 협력사들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IoT가 사실 뭐 1, 2년 사이에 뭐 유행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지금까지의 단점은 무엇이었었냐면은 삼성은 삼성대로만 움직이고 애플은 뭐 애플대로만 움직였었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삼성으로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삼성 것만 계속 써야 되고 이렇게 나도 애플 것도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이 연결되는 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야 우리가 IoT 시장 먹어보자, 야 아니다 여기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뭔가 계속 누군가 새로운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매터라는 새로운 통신 표준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뭐 삼성이 됐던 애플이 됐던 뭐 ABCD, EFG가 됐던 이 매터라는 통신 규격을 따르기만 하면은 다양한 회사들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도 연동이 되고 혹은 기기 자체들의 연동까지 호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뭐 우리 같이 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앞으로 우리도 이 매터 통신 표준을 통해서 이 IoT 사업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알려진 업체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좀 이런저런 아직 덜 알려져 있는 업체들에서도 IoT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내년 정도 혹은 늦으면은 내후년, 그 정도면은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진행하는 내용이 혹시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고 이해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IoT 전문가 정도까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미 올라오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IoT 기술을 또 서비스를 어떤 곳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적용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학생들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어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최근 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실버케어 쪽, 이런 어떤 복지 분야에도 상당히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들, 혼자 사시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반려동물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 요새는 또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사람을 위주로 하면은 각각의 어떤 연령대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IoT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집이 있고, 이제 상업 공간 혹은 이제 사무 공간이 있겠죠. 빌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공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농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식물 생장 등을 이용해서 공간에 제약 없이 1년 365일 농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IoT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혹은 이제 또 기술 분야가 있을 텐데, 이 IoT가 아직은 완성형은 아니거든요. 기술 개발 쪽 이나 어떤 이 개발된 기술 혹은 프로그램을 이제 기계 장치에 적용하거나 혹은 기계 장치를 제조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또 IoT가 또 접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분야에 이 IoT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막 크게 와닿으면서 와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일부 분야에만 집중하는 기술은 아니다라는 거는 조금씩 감은 아마 오실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간략하게 봤더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분들도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IoT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다. 인테리어 사업자분 계시면은 지금 하시는 일에다가 IoT를 접목시키면은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장치를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사용하기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유통을 하시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현장에 갖고 가셔서 또 세팅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IoT 관련돼서 다양한 분들을 모아놓고 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도로만 했고요. 이해된 내용을 갖고 계시면은 이것저것 좀 더 이제 각 분야별로 세분하게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연동이나 어떤 설치의 방법들은 계속해서 이제 쉬워질 거예요. 간단하게 전원만 연결하고 간단하게 몇 번의 조작만으로 연동이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어찌됐든 이 IoT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센서류와 기계들이 어떻게 연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연출해 줄 건지,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 그런 장면을 만드는 거,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순서들을 배열하고 배치하는 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은 좀 더 확장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분야에서 또 전문가가 되면은 또 남들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나는 이런 방법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도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좀 더 이렇게 확실히 체감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강의 끝나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쪽 뒤에 또 자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뭐 앉아서 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